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김춘수의 꽃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는 참 유명한 시이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래서 이 시가 하려는 말이 뭐지? 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는요 꽤나 철학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인식론, 존재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배경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를 먼저 좀 가슴으로,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고 시를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1952년은 이 시가 1952년에 발표했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때는 그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였어요. 그러면 밤 10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독서실 갔어요, 독서실.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는 거예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새벽 한 1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항상 이제 혼자 그 텅 빈 그 새벽거리를 큰 가방을 메고 이제 터덜터덜 가면서 뭐 수능은 잘 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귀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실 옆에 큰 해바라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바라기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싶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자리에 항상 이 해바라기는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선생님이 이 해바라기를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왠지 내가 이제 독서실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이 뭐 수험 생활이 좀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도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이제 자꾸 이제 해바라기를 좀 바라보고 막 인사 같은 마음속으로 나 잘 다녀올게 막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집을 나설 때도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이제 새벽에 다시 귀가할 때도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마치 뭐 친구인 것처럼 또는 또 다른 가족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뭐 마음속으로 약간의 이름, 애칭을 뭐 혜송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뭐 혜송아 나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김춘수의 꽃을 보면 그 수험 생활에 이 해바라기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해바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도 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이제 이 시에도 중심 소재가 꽃이지만 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꽃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활용을 했지만 이 시는 어떤 관계, 진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시를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내가 인식의 대상일까요? 인식의 주체일까요? 인식의 주체죠. 내가 인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식의 주체. 그러면 그는 누구죠? 인식을 당하는 대상이죠. 인식의 대상을 다른 말로 객체라고도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다. 이것을 명명하다라고 해요. 명명하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야. 명명행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자, 하나의 몸짓. 이것은 이 의미가 없는 존재죠. 아직은. 그래서 이 명명행위는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이 어느 순간 항상 그 자리에 해바라기 있었지만 선생님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해바라기 언제부터 있었지? 여기 해바라기가 있네? 라고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명명행위, 인식하는 행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의미 없는 존재.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이름을 불러주다.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명명한다고 했죠? 명명한다. 똑같은 말 뭐죠? 인식행위예요. 인식을 한 다음에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은 뭐죠? 의미 있는 존재죠. 의미 있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나도 누군가를 인식하고 명명행위를 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소망이 들어?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인식을 당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자, 이 내 빛깔과 향기 이거는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본질. 외워두시면 좋아요. 존재의 본질. 빛깔과 향기의 의미는 바로 존재의 본질에 알맞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이 꽃.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무엇도 플러스죠. 자, 이거는 뭐죠? 서로가 상호입니다.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자, 그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거 역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그냥 이 시를 쫙 읽어보면 이게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면서 디테일을 한번 챙겨볼게요. 자, 시험의 포인트와 디테일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춘수의 꽃.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외우면서 갈까요? 나는 인식의 주체야. 주체, 객체 서로 바꿔서 외우면 안 돼. 자, 내가 인식의 주체, 그는 인식의 대상, 객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명명하는 행위, 명명행위, 그리고 인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인식을 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의미 없는 존재니까 살짝 마이너스예요. 하나의 몸짓은 아직은 의미가 없는 존재야. 자,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자, 명명했어. 명명. 근데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혜송아, 해바라기야, 영수야, 철수야, 라고 꼭 이름을 꼭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로 또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이름을 불러준다 라고는 표현했지만, 인식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꽃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 이거 아까 존재의 본질이야 외워 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의 본질을 잘 아는,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개성,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 본질을 알아주는, 진정으로 알아주는 그런 누군가에게 명명을 당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어중이떠중이에게 이름을 불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잘 알아주는 누군가에게 인식 당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의미 있는 존재, 곧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자, 지금 눈치챘나요? 잠깐만요. 자, 현관펜. 자, 이 시의 시험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점층적인 심화, 점층적인 확대의 기법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 없는 존재죠. 인식하기 전에 약간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인식을 한 다음에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꽃이 됐죠. 의미 있는 존재죠. 플러스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이번에는 서로에게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쌍방향으로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무엇이죠? 이제 이건 플러스 한 3개 써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눈짓이 되고 있다. 이것도 서로 깊은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해서 이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몸짓,
꽃, 무엇, 눈짓 해서 점층적인 심화다. 점층이라는 건 점점점 층층이 뭔가 깊어진다, 커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점층적인 심화가 있다, 점층적인 확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김춘수의 꽃 두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이 시 자체를 빠르게 하고 또 시험의 포인트를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저런 썰을 이제 많이 푸는 게 이 시가 철학적인 이 내용의 뉘앙스를 좀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학기가 됐어. 새학기 되면 이제 한 반에 그래도 30-40명이 있으니까 뭐 학생 친구들 이름도 잘 못 외우겠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3월, 4월을 지났는데 어느 순간 어떤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애가 다른 애들 다 그냥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는데 혼자서 남아서 뭐 교실 정리를 한다거나 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어쨌든 어떤 광경을 보고 쟤가 우리 반 애였나? 우리 반에 저런 친구가 있었나? 우선 인식을 했어. 그러니까 그전에 인식조차 못했어. 인식을 했는데 좀 남다르게 느껴져.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약간 남다르게 느껴지면서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나직히 읽어보고 불러보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소망이 들까요? 나도 그 친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 들죠. 그러니까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듭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꽃은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뭐 꽃이라는 자연물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애시도 아닙니다. 존재론, 인식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시는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와 주제를 전달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주제가 뭐죠? 존재. 어떤 존재의 본질. 관계 형성,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관계 형성. 이 주제가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죠. 그것을 어쨌든 꽃이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나오면 맞다고 하세요. 자, 자율식 서정시고, 자, 성격 싹 다 보셔야 돼요. 자, 추상적이다. 철학적이다 라는 게 관념적이라고 하고요. 주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지적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철학적인 시는 주지적입니다. 우리가 의지, 뭐말이라 라는 의지가 강조되면 주의적이라고 하고요. 주의시. 감정이 막 격정적으로 노출되는 게 포인트라면 주정적이라고 해요. 감정이 막 노출됐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주지시라는 건 이 지가 지시의 지적인 세계, 이성적인 거, 뭐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 이쪽을 좀 집중해서 썼다라는 게 주짓인데 이제 그래도 좀 어렵죠.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한 철학적인 시는 주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이다라는 거야. 주제가 좀 더 벌써 심오하죠.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과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인데 이거 한번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한번 암기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원래 아침에 찍었다가 그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오늘 그 서울에 무슨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가 지금 오늘 무조건 오늘 찍어서 올려줘야지 라고 싶어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몇 시냐면 밤 12시 15분입니다. 12시. 그래서 약간 말을 많이 더듬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엄청 피곤한데 내일 우리 이제 성원 친구들한테 올려주고 싶어서 자, 이거 지금 선생님 정신줄을 붙잡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특징 간절한 어조라고 하면 이게 맞나 싶은데 맞긴 맞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뭐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뭐뭐하고 싶다 반복되고 있죠. 자, 간절한 어조를 통해서 소망을 표현하고 있고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 심화 확대 아까 이야기했죠. 몸짓이었는데 꽃, 무엇, 눈짓 해서 점층적인 심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너, 우리
자, 요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게 이거 대충 말할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인식 자체의 점층적인 확대라고 해서 이 부분만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인식의 주체도 점층적인 확대입니다. 원래는 나에 대한 얘기하다가 난 너에게도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우리까지 넘어갔죠. 이렇게 인식의 주체도 점층적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사물에 대한 인식론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이름 부르기 명명의 의미, 이제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이제 명명 행위로 표현한 거고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이름을 부르는 명명 행위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거 시험의 정말 포인트라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짓은 이름을 부르기 전, 꽃은 의미 있는 존재, 눈짓은 서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동한 게 아니라 이게 부등호 표시할게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심화되고 커지고 뭔가 깊어질 때 점층법, 점층적인 확대 심화라고 합니다. 자, 김춘수의 꽃. 자, 각 연별로 이제 필기하고 싶은 친구는요, 이제 화면을 정지해서 필기하시면 돼요. 자, 각 연마다 중심 내용 한번 체크한 다음에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장정일의 시도 바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김춘수의 꽃. 내가 인식의 주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건 인식의 대상이죠. 자, 이름을 불러준다. 명명행위, 인식하는 행위야.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인식 전에 하나의 몸짓,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인식행위, 명명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의미 있는 존재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이거 외우라고 했죠? 존재의 본질이야. 존재의 본질.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소망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간절한 어조를 통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해서 너,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해서 인식의 주체도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약간 깨알같이 지금 대꾸법도 있어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어때요?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리듬감을 형성할 때 대꾸법이 쓰였다라고 하죠. 잊혀지지 않아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가장 점층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서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야기 안 한 게 한두 개가 있어서 언급을 하자면요. 지금 어떠냐면 약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뭐 하고 싶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렇게 보면 문장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안 왔다, 되었다, 하고 싶다, 불러다오, 하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해서 문장의 끝부분, 가군이라고 하고 종결음이라고 하는데 끝부분도 좀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은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명명을 이어는 명명을 통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3년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자, 4년은 서로에게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라고 하면서 이제 각 연애의 중심 내용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원작을 패러디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되게 비슷하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비슷하죠? 누가 누굴 표절했나 싶을 수 있는데 표절은 아니고 패러디를 한 겁니다.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원작을 패러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패러디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희들도 요즘 쿠팡 플레이에서 SNL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거기 나와서 이제 꽁트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을 많이 패러디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웃긴데 좀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뼈가 있는 웃음, 뭔가 골개미가 느껴집니다. 이제 정치인을
패러디하면 그 정치인들을 좀 풍자하는 내용이 많죠. 풍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죠. 이 패러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디란 기법을 쓴다는 것은 뭔가 진지하기보다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내용을 이렇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우리가 패러디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은 현대인의 일회적인 사랑, 인스턴트식 사랑을 풍자하기 위해서 패러디의 기법을 쓴 겁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자, 제목도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 꽃이란 시를 떠올리면서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다 라고 했어. 이제 이 단추는 의미 부여의 매개체죠. 그럼 아까 꽃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와 일치할 거예요. 자, 의미 부여의 매개체, 소통의 수단.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아까 하나의 몸짓에 해당합니다. 자, 아직은, 그러면 이거 뭐죠? 이것도 아직은 의미가 없는 존재죠.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자, 이것은 인식하는 행위죠. 하지만 여기서는 명명행위라 볼 수 없어. 명명은 이름을 부르는 건데, 아까 꽃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있었지만, 여기는 명명까지는 아니고, 인식하는 행위죠. 내가 그의 단추를 이렇게 삐 하고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자, 이것은, 아까 그 시에서 꽃에 해당할 겁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가 황량한 가슴 속, 자, 이 부분은 이 시에만 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현대인의 메마른, 자,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현대인들은 어떻죠? 예전과 다르게 진정한 사람끼리의 관계를 형성을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에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전파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패러디 모르겠는데요. 뭔가 이게 비판한 건가요? 풍자한 건가요? 여기까지는 뭔가 꽤나 진지한 시 같은데 뭐가 풍자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꽤 멋있는 시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극적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이런 극적 반전이 있어서 이거 풍자하는 시구나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거 뭔가 비꼬는 것 같죠? 뭔가 비판하는 것 같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우리가 이제 라디오가 있으면 이렇게 요즘에 라디오를 잘 안 쓰지만 이게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듣고 싶을 때는 켜. 이거 눌러서 켜. 이거 듣기 싫어. 끄고 싶을 때 그냥 꺼버리죠. 한번 누르면 켜고 끄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의 어떤 사랑이 너무 일회적이고 인스턴트식 그런 사랑을 이 라디오의 버튼을 누르면서 끄고 켜는 이런 행위로 비유하고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뭔가 가볍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편의적이고, 이것도 좋은 뜻이 아니야. 일회적인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는 어떤 현대인의 이런 사랑을 비판하고 풍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떻죠? 이제 선생님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의 10대, 20대만 하더라도 뭐 누군가 사귀거나 사랑을 할 때 꽤나 진지하게 하거든요? 그럼 사귀어도 뭐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다 사귀고 막 그랬어요. 막 10년 사귀고. 그리고 헤어질 때도 어떻죠? 헤어질 때도 정말 예의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 뭐 카톡
그 당시에 뭐 카톡도 없죠. 뭐 문자로 띡 하거나 뭐 잠수를 타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도 꽤 길었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서로 사랑을 해. 근데 뭐 11일 만에 깨지기도 하고 뭐 1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는 그냥 카톡으로 야 우리 그냥 그만 만나자 하고 막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필요할 때 만나고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 그 사랑을 라디오 버튼처럼 꺼버리는 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일회적인 사랑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정일이 그런 현대인의 인스턴트식 사랑을 풍자하기 위해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패러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느껴지겠지만 이 내용과 주제는 다르지만 이 형식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도 여전히 관념적이죠. 그래서 이 시도 아까 김춘수의 꽃처럼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라디오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시에서 표현했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풍자적인 게 김춘수와 꽃 가는 차이점이죠. 김춘수의 꽃은 원작은 되게 진지한 시인데 이건 풍자하고 비판적인 시입니다. 자, 주제 외워볼까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의 이례적이고 인스턴트식 사랑에 대한 비판과 풍자고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했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시상 전개 과정이나 문장의 구조, 운율, 그러니까 어떤 이 전체의 형식적인 면은 그대로 김춘수의 꽃을 따랐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형식, 껍데기는 유사하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김춘수의 꽃은 잊혀지지 않은 눈치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말했고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면 이 라디오와 같이라는 이 시는 이례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죠? 이렇게 그 구조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주제는 전혀 다르다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김춘수의 꽃만 시험 범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학교 선생님께서 김춘수의 꽃과 그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이 두 개의 시를 같이 이제 언급한 이제 그런 학교도 있을 텐데 김춘수의 꽃만 언급했다 하더라도 둘 다 함께 봐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요, 이 유튜브 영상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 댓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또 빠르게 찾아볼게요. 선생님도 빨리 들어가서 자야겠다. 여러분 안녕.